비트코인이 태어난 이후 가장 큰 물량 이동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이 만약 하락을 주관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폭락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조 단위의 수익을 번 투자의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의 충격파. 이것을 극복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4년 5월 29일 오후 3시 35분입니다. 이제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일밖에 남지 않았죠. 지난 시간에는요, 이번 주 주봉에 대해서 썸네일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윗꼬리 달고 마감한 주봉, 이번 주는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불과 그게 이틀 전이니까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을 먼저 복귀를 해보면서 말을 해야 하는데요. 원화 기준으로는 윗꼬리가 짧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굉장히 윗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봉은 다음 주 월요일 기준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직 주봉의 시간 안에서는 저는 아직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의 원인은 마운트 곡스 사태, 이 부분이 아마 재료로서 많이 쓰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잠시 킵해두고 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복귀를 하자면 결국 월봉의 흐름은 앞으로 2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봉상의 흐름만 보면 월봉을 먼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월봉은 결국 31일 요일 기준으로 보면 금요일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주봉을 조금 횡보로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이 어디서 끝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 이 봉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월봉을 양봉으로 턴시키기 위해서 지금 종가 정도로 마감을 해야 상승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선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 5월이 끝나는 봄까지는 일봉상으로 이 정도의 이제 흐름으로 만들 거라 생각하고요. 6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 6월 3일 기준으로는 주봉은 결국 음봉으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일봉상으로 횡보를 할지언정 6월 3일 기준으로는 주봉을 음봉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락 추세, 반등 요 정도의 횡보 라인 안에서 만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일봉상의 하락의 움직임을 마운트 곡스 물량 재료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운트 곡스 물량이요, 엄청납니다. 이 유일하게 이 마운트 곡스에서 이 선상, 이 레이저처럼 뿜어져 있는 이거 보이시죠? 선 따라서. 이게 오류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태어난 이후에 가장 큰 물량 이동이 바로 이 마운트 곡스 물량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이 마운트 곡스는요, 2014년 해킹으로 인해서 파산한 거래소에서 올해 말부터 채권자들에게 물량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해서 마운트 곡스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나오는데요. 과거에 이 마운트 곡스 물량이 움직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바로 이때 움직였을 때는 하락이 보통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운트 곡스 물량들이 움직였을 때는 대부분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 마운트 곡스로 추정되는 물량이 BTC 월렛으로 들어갔더니 그 규모가 어떻게 됐냐면 바로 가장 큰 고래 중에서도 3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2018년 5월 10 처음으로 오늘 대규모 BTC를 해당 주소로 옮기기 시작했으며 14차례에 걸쳐서 약 96.4억 달러 상당의 14만 1686개의 BTC를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규모는 3위 고래 정도로 대규모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동이었습니다. 결국 이 규모는 보유 BTC 전량을 외부 이체했고요. 하지만 이 채권자 채무 상환을 담당하는 거는 아직까지 매도는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일봉상 하락은 이것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투자의 신이자 마이클 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에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줬는데요. 마이클 셀러는 마운트 곡스 비트코인 이동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비트코인의 변화의 충격파를 강조했다. 여기서 이가 말하는 변화의 충격파는 뭡니까? 마운트 곡스 채권자들의 자산 상환 대가가 비트코인 시장에 매도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가운데 셀러의 메시지는 비트코인 변혁적 잠재력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을 바탕하며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강한 울림을 주고 있다. 이 울림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는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이 하락만 잘 피하면 우리는 결국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이 믿음을 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길래 이렇게까지 마이클 셀러가 미리 예견을 하면서 말을 할까요? 일단 마운트 곡스 채권자인 이 상한 날짜가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게 마운트 곡스인데요. 이 사건이 2014년도에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 채권자들이 자산 상환을 기다려왔는데 자산 상환 기한의 최종 상환 기한이 2024년 10월 30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제 6월, 10월까지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4개월 안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를 매도를 한 후에 채권자들한테 상환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그 규모가 94억 달러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4개월 안에 가장 큰 규모의 비트코인 매도를 한 번은 겪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관여하기 위해서 시장에 정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 번에 매도를 할까요?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합의가 됐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 합의에 대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기상 현재 위치상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보통 채권 상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금 마련을 하는 거는요. 보통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나눠서 하고요. 그리고 그 나눠서 하고 규모를 가장 적고 많고 순으로 갑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10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4번에 나눠서 상환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대출을 할 때도 원리금 균등이 있죠. 그거는 뭐예요? 25%, 25%, 25%에서 균등하게 가는 거. 하지만 이자까지 해서 이자를 먼저 갖고 나중에 일괄 상환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채권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는 10억, 20억, 30억 이런 식으로 뒤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같은 비율로 가서 나중에는 그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보통 채권 상환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봤을 때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위치해 있는 곳을 가정해 보고 보면 현재 제가 주봉상 어디까지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죠? 일단 첫 번째 깨지는 방향은 저점은 깨질 거라 보고 있다. 그 가능성이 어디냐? 9,100만 원. 그리고 1차적인 방어선이 어디냐 물어보면 9,000, 8,900에서 9,000만 원. 이 얘기는 일봉상으로 보면 1차 지지라인 여기 있죠. 여기 잡아드렸던 여기 여기가 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갈 거라 보고 있고 그 다음 여기까지 가느냐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단 여기는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분할 매수 딱 포인트로서 나온다. 여기까지 깨지는 건 사실 힘들고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주봉상 1차적으로 직전 저점 깨지고 그 다음 다시 턴 라운드를 해서 눌림을 받고 가는 이 방향이 나오고 그 다음 비트코인을 더 높은 수치로 간 상황에서 상한이 나와야 그 채권자들한테도 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더 비싼 가격에서 파는 위치까지는 만들어 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올려놓고 또다시 상한을 해서 부분적으로 상한을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마운트 곱스 물량이 전부 소화가 됐다는 이 뉴스를 보게 될 날이 저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10월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또 하나의 마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리예요. 근데 이제 금리는 다들 아실 거예요. 금리가 이제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일단 지금의 금리는요. 2006년에 마주했던 5%대 금리와 동일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상 경로로 일단 이 현상을 보고 있죠. 더 얼마나 깊게 떨기냐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이제는 모두 다 금리를 9월 그리고 12월 이 중에 반드시 보고 있거든요. 결국 저 또한 9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가장 유력하게 지금 상승이 나올 걸 가능성이 높은 건 6, 7월일 가능성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자 뉴스기도 해서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확률적인 데이터에서 얘기했던 게 이번 여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일단 보통적으로 우리가 월간 지표들을 보잖아요. 계절적 요인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좋은 지표가 되는데 지난 1월은 약세였지만 2월은 예측대로 강세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강세장을 월간 분석을 보면 올해 6, 7월은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다. 이로 인해 여름에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미래도 이럴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상승이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기간이 6, 7월이라는 것은 저 또한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 업비트만 하시는 분들은 빗썸에서 굉장히 많이 눈을 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빗썸이 지금 굉장히 코인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보시면 48시간 만에 9배 급등한 수상한 코인 비트코인 거래량을 추한 마일버스. 자, 제가
6월에 딱 하나 조심할 게 또 뭐라 했어요? 바로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되는 애들이 나온다고 했죠. 저는 제가 뭐 빗썸에 있는 코인이 상장 폐지됐나 이렇게 함부로 말은 못해요. 하지만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얘네는 펌핑을 반드시 할 거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행된 가상자산 마일버스 코인이 이틀 만에 9배 급등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일버스 크게 오르자 가상시장에서는 특정 세력이 시색 차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가격을 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저도 비슷한 해석을 내고 있는 거고요. 이 상장된 거래소가 어디냐? 오후 5시 기준 국내 자산거래 플랫폼 빗썸에서 마일버스는 지난보다 94% 오른 24원에 거래됐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결국 다 모든 것들이 연관 원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결국 지금 전체적으로 코인은 물갈이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태계가 돌아가고 이 코인이 정말 미래 가치가 있고 이 미래성을 바탕으로 정말 공부를 해보고 정말 이 코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선 뚜렷한 기준하에서 가야 하는 그 시점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진정한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시발점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과거에 남아져 있던 잔재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마운트 국스 사태도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것들이 2024년 지금 10년 뒤에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선 결국 청산해야 할 것들은 청산하고 우리는 미래를 앞다퉈 봐야 하는 그런 거시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저는 비트코인을 지금 바라보는 방향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저는 지금 일단 찐바닥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는 특히나 월봉에 마감되는 지금 한 달의 입장에서 보면 일봉상으로는 이 지지를 받아야 하는 위치가 더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5월 월봉은 버틸 거라 보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5월 31일 기점 바로 이번 주 금요일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는 마지막 5월 영상을 꼭 보셔야 하는 게 이 기점으로 봤을 때 일봉의 종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월봉의 방향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기준 64,000보다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일봉상 이틀 기간 동안에는 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기점으로 많이 내려와봤자 66,000 이 정도 안에서 일봉을 조금 건드는 한에서 월봉을 끝내고요. 그 월봉이 끝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 이 사이에 6월에 월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월봉을 금요일날 다시 말씀드리고 이해를 하시면 6월이 상승장인지 대략적으로 추측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마운트 국스에 대해서 투자의 신 마이클 셀러가 말하는 혁명이 일어나기 전 그 변화의 충격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 우리는 변화의 충격파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가 끝난 후에 혁신이 일어난다는 말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하단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 입장하시고요. 금요일 5월의 마지막 월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차트적으로 상승은 어떻게 일어날지 한번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고요.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